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선생님이 이것저것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그리고 면, 꼭지점, 모서리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써왔어요. 짜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익숙할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 평면도형 학습 목표 상자 모양의 물체를 관찰해 보면서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를 이해하고 면, 모서리, 꼭지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겨냥도 전개도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건물 옥상 위에 작은 구조물이 있어요. 이 모양은 직육면체죠.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정육면체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칠판이랑 공책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지금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공책은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적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특히 도형이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 것들 그런 거를 미리 그려왔고요. 그리고 칠판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적을 때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공책으로 적으니까 이제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공책은 미리 써놓은 것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육면체를 알아볼까요? 직육면체라고 하면 면, 모서리,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각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서 하나의 면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또는 두 꼭지점을 이루는 이은 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두 개의 면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이 만난 부분, 예를 들면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런 하나의 면과 또 다른 면이 만나는 부분이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었을 때 이 성분인데 이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왜냐면 여기 꼭지점과 반대편 꼭지점을 이은 거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면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두 꼭지점 이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이 환해지는 거는 이걸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 아쉽게도 이거는 카메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까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꼭지점.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난다 라고 했을 때 모서리가 이런 모서리가 있고요. 또 반대쪽 모서리가 있죠. 이런 모서리가 있고 두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되어요.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직육면체에서는 한 선을 더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꼭지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꼭지점은 각각 나중에 개수는 다음에 세워볼게요. 바로 뒤에 세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직육면체는 이렇게 면과 모서리, 꼭지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밑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림처럼 직육면체가 있는데 각각의 꼭지점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림과 같이 6개의 직육면체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육면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육면체가 있죠. 면이 6개인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 도형의 면이 전부 직사각형으로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좌우 위아래 모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도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바로 만졌을 때 느낌이 면, 모서리, 꼭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면은 평평하고 납작한 느낌이 들어요. 평평하고 납작한 느낌. 왜죠? 왜냐면 직사각형은 평평하고 납작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날카로운 선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가끔 책상 모서리를 만지면 날카로운데 선처럼 곧은 그런 직선이죠. 그래서 모서리는 날카로운 선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꼭지점은 뾰족한 점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왜냐면 세 모서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 개수는 한번 우리가 직접 세워볼까요? 자,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조금 더 크게 적어볼게요. 크게 그려서 여러분과 함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는 걸로 해요. 먼저 자, 직육면체를 그렸어요. 우선 이 직육면체에 실선과 점선들이 있죠? 이거 나중에 한 10분 뒤에 배울 건데요. 겨냥도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선까지 그려서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면과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있을 거예요. 면,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면은 6개가 있죠. 앞, 뒤, 좌우, 위아래 6개. 모서리는 위에서부터 세워주면 편해요. 하나, 둘, 셋, 넷, 4개, 5, 6, 7, 8. 세로로 된 4개를 합쳐서 4개고요. 8개가 됐고, 마지막으로 9, 10, 11, 12개의 모서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웠나요? 위에서부터 세워서 내려왔죠? 그리고 육면체는 면이 6개이기 때문에 육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육면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정육면체라고 다를까요?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직육면체에서 정육면체가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면의 개수,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이 잠시만요. 자, 이것만 그려놓고 자, 그 다음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직육면체의 겨냥도라는 게 있어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는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린 거고, 특히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저 직육면체도 보이는 부분은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을 보이지 않는 면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는 순서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앞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뒤로 입체적인 선을 3개를 추가해줘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을 완성해 주었죠. 완성한 후에 보이지 않는 점선을 그어 주었어요. 그래서 겨냥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 시간을 통해서 하나 그려보실래요? 선생님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먼저 그리는 부분은 직사각형 부분이 되어요. 앞에 있는 직사각형.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로 입체적인 모양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선은 전부 평행하다는 거 아시죠? 자,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이 선을 전부 이어줘요. 그러면 보이는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주죠. 먼저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 수평으로 가는 부분 이어주고요. 만나는 점이랑 이 꼭지점을 이어주면 겨냥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쉽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선이 밑에가 아니라 위에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얘가 점선이 되었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3개는 이제 실선이 돼야겠죠? 실선, 실선, 이거. 자, 2개가 선의 위치는 같아요. 하지만 점선과 실선 이렇게 따로 그리니까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 자, 왼쪽은 점선, 오른쪽은 실선. 자,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느낌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밑에서 올려다 본 느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겨냥도까지 했고요. 이번에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는 한번 정육면체도 한번 살펴보고 직육면체랑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 거예요. 자, 정육면체 발음이 안 되네요. 정육면체. 자, 정사각형 모양의 면이 6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그래서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직육면체와 다를 게 없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이 6개,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점은 면의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서리의 길이 왼쪽은 직육면체예요. 오른쪽은 정육면체를 그릴 거예요. 먼저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주고요. 뒤에도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뒤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짧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좀 이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겨냥도 접선 하면 완성이 되어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정육면체.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는 길이가 같은 것끼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길이가 같은 것.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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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리고 이 길이와 세로 높이죠? 높이와 세로가 다를 수 있죠.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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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그리고 가로와 세로도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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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래서 동그라미도 4개, 세모도 4개, 사각형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 거는 4개, 4개, 4개씩 세 쌍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육면체는 모서리 12개가 어떻게 되죠? 길이가 다 같죠?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전부 같으니까요. 전부 정사각형이어서 모서리의 길이 12개는 모두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모서리 길이는 정육면체는 모두 같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된 직육면체는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4개씩 세 쌍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이제 직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밖에 못 부르지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에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성질을 아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직사각형. 우리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배웠죠. 두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것끼리 같고 평행하고 서로 평행하고 직각으로 만나고 내각이 직각이고 맞죠? 또 하나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 서로 절반씩 나누고 이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은 직사각형의 중심이 되고 라는 그런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질을 모두 만족하면서 또 하나 더 추가된 성질을 가지는 친구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은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어디가 더 까다로운가요? 얘가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 이 있으면요, 얘를 포함하는 이런 바구니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직사각형을 모두 만족하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있네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육면체는 직육면체 밖에 못 부르지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학기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유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질, 정육면체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마주보는 면이 평행이래요. 평행한가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렸을 수 있는데요. 평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건 세 쌍이죠. 마주보는 변끼리 서로 평행인 게 세 쌍. 그리고 두 번째는 면끼리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리고 그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각각 4개인데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수직으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우유곽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유곽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유가 있는데요. 음푸파에 들어갔나? 이렇게. 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겨냥도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점선을 그려줄 거예요. 점선, 점선. 자, 이 중에서 밑면, 아이고,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면, 밑면은 가까이서 보실래요? 짜잔. 자, 이 우유곽에 밑면이 있죠. 이 밑면은 옆면끼리 어떻게 만나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안녕. 안녕. 왜 초점이 안 맞죠? 자,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요. 이 면도 이 면과 수직으로 만나고 얘도 수직. 얘도 수직. 모두 수직으로 만나요. 그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모두 4개죠. 4개의 면과 수직으로 만나요. 자, 이제 또 하나는 뭐죠? 이 밑면과 반대쪽에 있는 면, 이 면과는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면끼리 평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4개의 면과 면 4개와 만나고 어떻게 만나나요?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거 수직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제일 좀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름을 각각 붙여요. 우리가 매번 이면 저면 할 수 없으니까 자,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면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찾을 수 있죠. 먼저 평행한 면은 마주보는 면이겠죠. 그래서 니은, 비읍, 시옷, 이응. 자, 이거를 읽는 것도 한번 지금 알아보고 넘어가요. 자, 우유는 지우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있을 때, 자, 이 면과 마주보는 면은 위에 있는 면인데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은 어떻게 읽냐면요. 먼저 4개 중에 꼭지점이 4개죠. 그 중에서 이걸 먼저 읽어야겠다라는 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기억을 시작하고 싶어요. 기억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면이니까 면이라고 적고요. 기억 적어요. 그 다음에 읽는 순서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조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을 돌아가야 돼요. 기억 디귿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모서리끼리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면 반대로도 읽을 수 있죠.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그래서 이 면을 읽고요. 그 마주보는 면은 평면, 평행한 거.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수직인 면은 4개인데 이제 여기서 수직인 면이라고 하면 옆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름은 이제 선생님이 적어오긴 했지만 저걸 읽는다고 해서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수직이라고 하고 떠올랐을 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면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넘어갔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직육면체의 전개도예요. 갑자기 전개도가 떠오르네. 자, 그러면 한번 전개도를 살펴볼게요. 이 전개도는 선생님이 지금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자, 직육면체의 전개도예요. 먼저 여기 보면 다, 라, 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그거를 딱 펼쳤더니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됐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 우유를 다 마시고 그 우유곽을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사실 선생님도 이거를 한번 펼치는 그림을 그려올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그 직육면체를 그려야겠죠? 자, 직육면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씩 쓰면 되겠죠. 우리는 주사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한 초콜릿 박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 2, 3 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1 뒤에 있는 면을 5, 2 반대편에 밑에 있는 면을 잘못 적었네요. 1 뒤에 있는 면을 6, 2 밑에 있는 면을 평행한 면이죠. 5, 3 반대쪽에 있는 걸 4라고 정해볼게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전개도를 그렸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1이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1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잘 안 나오네요. 거기 봤다가 얘는 나오나? 잘 나오네요. 자, 먼저 점 4개를 그려줍니다. 점선인지 실선인지 그거 구분하는 것도 그리고 나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직 점선인지 실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점 4개만 찍고 1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1 위에 있는 2를 그려줘야겠죠? 자, 2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1과 2를 1과 2 두 면이 만나는 부분이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선을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5가 있겠죠? 5 그리고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 자, 왼쪽은 뭐가 있나요? 1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4가 펼쳐지면 얘가 왼쪽으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4가 오고요. 그럼 반대쪽은 3이 와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6이 남았어요. 6은 왼쪽 4 옆에 붙어도 되고요. 오른쪽 3 옆에 붙어도 될 거예요. 우리는 왼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3은 옆에 6이 붙어서 모서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는 펼쳤을 때의 도형의 모양이고요. 이때 전개도로 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항상 직육면체,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안에 뭔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잖아요. 전개도를 그릴 때는 전개도 적고 갈게요. 전개도를 그릴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리고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전개도를 그려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이 전개도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짜잔. 자, 먼저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만들었고요. 자, 그런 전개도가 하나, 둘, 셋, 뭐 세 가지 그렸는데요. 훨씬 이거보다 많을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바라는 면이 있죠. 이 면이 왼쪽에도 붙을 수 있고 조금 더 왼쪽에도 붙을 수 있는데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얘가 붙어있는 위치가 약간 라에 붙어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붙어있고 다는 짧게 붙어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밑에도 볼까요? 전개도란 옆면으로 둘러싼 면을 네 부분으로 그리고 점선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 이 적힌 면을 그려주고 나머지 4개의 면이 옆에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점선으로 그려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린 모서리는 실선, 나머지는 점선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직육면체를 이제 가위로 자르면서 모서리를 따라서 자르면서 펼쳐 주었는데요. 그때 잘린 부분은 실선, 자르지 않고 붙어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요. 이제 자르긴 잘랐는데 잘못 잘라서 얘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대충 그렸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덩어리로 잘 잘라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우리 수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수업 시작한 지 벌써 40분이 다 되어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겨냥도에서 그은 선이라는 걸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이시나요? 한번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게 수업 내용에는 나오지만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거를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자, 그리는 시간 잠깐만 주세요. 기억, 니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업, 이응. 자,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선을 그을 거예요. 니은에서 출발해서 리을로 가는 선 하나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시옷으로 가는 선 하나를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를 한번 전개도로 펼쳐볼게요. 자, 펼치면 아까 봤던 모양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점선. 그럼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애를
기억이라고 부르면요. 밑에 있는 친구는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